네, 안녕하세요. 맥으로 공부하고 맥을 공부하는 맥러닝의 탁자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약 2달 동안 이 창문형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나온 전기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어컨 사용하실 때 전기 폭탄 맞을까봐 두려우시잖아요. 저도 에어컨을 틀면서 7월 한 달간은 좀 신경을 썼는데요. 제가 6월은 작업실에서 많이 작업을 하지도 않았고 온도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컨을 그렇게 크게 많이 틀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7월은 거의 하루 평균 9시간 정도 에어컨을 가동했고 주말에는 12시간 넘게 이 창문형 에어컨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전기세 폭탄이고 뭐고 한번 제 작업실 온도 보실까요? 네,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께 작업실 온도를 보여드리려고 약 1시간 정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에어컨을 안 틀 경우 맥북, 모니터, 그리고 절 비추고 있는 조명 등등에서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이 한여름에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다른 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절 비추고 있는 조명이 진짜 저를 살살 녹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냥 에어컨 안 틀고 작업하다 보니까 촬영하려고 머리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다 망가졌죠.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전기요금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우선 제 작업실에 있는 창문형 에어컨, 침실에 있는 벽걸이형 에어컨, 그리고 주방에 있는 에어프라이어, 세탁기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한 달간은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제 침실에 있는 에어컨도 사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선 7월 한 달간은 이 작업실에 있는 창문형 에어컨이 저희 집에서 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었는데요. 네, 저희 집 7월달 전기 사용량은 261kW로 6월달 전기 사용량 151kW 대비 약 110kW 정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 전기요금과 7월달 전기요금이 13,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한전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계 특별 전기요금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7월과 8월은 누진 1단계가 적용되는 게 0kW부터 200kW가 아니라 300kW까지 늘어났고 누진 2단계가 적용되는 거는 450kW까지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이 누진 구간이 늘어나지 않았다면요, 저희 집 전기 사용량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 누진 2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1kW당 187.6원이 부담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해보면은 187.6 곱하기 261 곱하기 부가세를 포함한 1.1을 곱해주게 되면 총 53,9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진 구간이 늘어남에 따라 1kW당 93원 정도를 부담하기 때문에 93원 곱하기 261 곱하기 1.1로 26,7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누진 구간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제가 전기요금을 거의 2배 냈어야 되는 것인데요. 네, 물론 여러분들 전기 누진세 구간이 늘어났다고 전기를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건 아닌데요. 지난 10년간 최대 전력 수요 시점을 조사해본 결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016년을 제외한 모든 해가 겨울에 전력 사용량이 많았었는데요. 2016년의 경우에는 8월 달에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2월 달이 최대 전력 수요 시점이었는데요. 약 88,238메가와트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1메가와트에 대해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게이밍 PC 같은 경우에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경우 83일 동안 게임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만약에 헤어드라이기를 계속 켜놓을 경우에는 약 41일 동안 틀어놔야 하는 전력 사용량입니다. 또 하나,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전기량과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량의 차를 계산해 봤는데요. 2008년에는 불과 그 차이가 약 7,000메가와트 정도였지만 2013년에는 약 11,000메가와트로 이 차이가 벌어졌고 2017년에는 약 23,000메가와트로 이 차이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한전에서는 공급 예비 전력이 5기가와트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전력 수급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데요. 지난 2013년 8월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전력 설비를 확충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존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수요 자원 시장을 발전시키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전기료 폭탄 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력 사용량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전자전기공학 전공자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맥으로 공부하고 맥을 공부하는 맥러닝의 탁자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